자, 오늘 이제 12월 20일입니다. 야, 어느덧 2021년도 이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직장 배세는 아직까지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뭐 내년 초에나 되어야, 2월이나 되어야 풀린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이제 이 영입 후보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도 또 한 번 언급이 됐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현지 언론에서 언급이 됐다 하면 영입 추천, 김광현 영입하면 이제 선발 투수 로테이션 후반을 잘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고 우리 팀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봐 뉴욕 언론 또 사고 한번 쳤어요. 뉴욕 언론이 그렇지 뭐. 뉴욕 언론, 이 뉴욕 포스트가 이제 조엘 셔먼 기자입니다. 이 뉴욕 통이죠, 이 양반. 근데 이제 이 김광현 선수를 영입할 것 같지는 않다, 김광현 선수보다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일단 쓸데없이. 네. 일단 이 올 시즌 오프 시즌의 스토브리그에 매치가 엄청난 보강을 한 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스토브리그 평가에서 뭐 대부분의 평가에서 대부분 뭐 1위를 하는 그런 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텍사스 레인저스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쓴 구단이고, 또 맥스 슈어저한테 역대 메이저리그 연봉 최다 연봉을 안겨줬고, 네. 마르테 데려왔지, 마크 카나 데려왔지,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데려왔지, 진짜 돈 많이 썼고, 지금 내년 시즌 예상 페이롤이 벌써 2억 6,500만 달러, 사치세 기준선을 5천만 달러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미 벌써 훌쩍 넘었고, 여기 이제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신임 감독도 이제 벅슈월터, 뭐 이제 국내 팬분들에게는 꽤나 익숙하실 이름인 벅슈월터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달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 기대감이 한껏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치가 일단 슈어저를 영입한 거는 맞는데 이탈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네. 또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위 로테이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김광현 선수도 어쨌든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김광현 선수도 후보로 있지만 김광현 말고 다른 사람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 맞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또 뉴욕도 언급을 했다는 거 저는 짚고 싶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어떻게 연급이 됐었냐면, 이 조엘 셔먼 기자도 원래 나는 매치가 우완 투수, 지금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 선수가 있잖아요. 이 트레버 윌리엄스가 5선발 후보 혹은 이제 우완 투수 롱맨 역할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데, 맞아요. 이 트레버 윌리엄스와 함께 짝을 이룰 선수로 김광현이나 마틴 페레즈 혹은 이제 드루 스마일리 같은 좌완 스윙맨 영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치도 뭐 김광현한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정도로 좀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스윙맨이라는 거는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가드와 포워드를 동시에 뛸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거고요. 또 야구에서 투수한테 쓰일 때는 선발과 불펜을 오갈 수 있는 선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뭐 3이닝 정도, 긴 네. 이닝을 또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보통 스윙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윙맨 후보로 김광현 선수를 또 꼽았고, 이는 뭐 매치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불펜을 확보하고, 선발 후보 확보, 그리고 이제 파일러 맥일, 데이비 피터슨, 요 두 선수는 사실 선발 유망주잖아요. 그렇죠. 요 선수들이 이제 트리플 A에서 조금 더 담금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목적으로 매치가 선발 투수를 영입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김광현과 페레즈는 안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엘 서먼이 보기에는 김광현과 페레즈는 삼진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수비 의존도가 높을 건데, 뭐 이 조엘 서먼 같은 경우에는 빌리 애플러의 성향상 대체로 전부 다 삼진 잘 잡는 투수들을 많이 영입했었거든요. 에인절스 있을 때. 네. 그런 성향상 좀 매력적이지 못한 자원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말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매치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던 김광현 선수가 매치 오면은 아마 엄청 충격을 받을 거예요. 수비를 굉장히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수비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뭐 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김광현 선수가 조금 이제 수비를 잘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다 보니까 개인적 성적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 좌완 투수가 없는 매치는 지난해 좌타자를 상대로 OPS 0.4대를 기록한 테페라나 0.4대를 마찬가지로 기록한 맥큐 영입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투수는 모두 좌타자를 잘 잡는 우투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좌투수 영입 안 해도 된다라고 조엘 서머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근데 지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좌타자를 잡는 우원 투수가 있는 것과 아예 좌완 투수가 없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우투수들이 특히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우투수들 또는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우투수들은 당연히 좌타자를 상대로 강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좌투수를 쓰는 것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건 아니다. 타자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좌완 투수는 무조건 갖춰놓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현 선수의 이 삼진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두 시즌 동안 이제 9이닝 탈삼진 6.43개면 사실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평균이 약 한 7.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4개의 탈삼진을 145.2이닝 동안 기록을 했는데 ERA 2.97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FIP가 4.2, 좀 격차가 큽니다. 이것도 역시 뭐 삼진을 좀 잘 못 잡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피홈런이 많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볼넷을 또 엄청나게 내주는 선수는 아닌데 FIP가 4점대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탈삼진이 적기 때문이 가장 맞죠. 그런데 이제 김광현 선수의 이 낮은 ERA에는 그래도 좀 이 삼진을 못 잡더라도 낮은 ERA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인, 뭐 당연히 운빨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타구 같은 경우에 약한 타구를 많이 유도하고, 그러니까 땅볼도 강한 땅볼 같은 경우에 안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느린 뜬공을 많이 유도하는 선수가 김광현 선수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삼진율만 놓고 김광현 선수를 평가해서는 뭐 안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영입을 주장한 선발 투수가 그래서 또 기쿠치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서 야 김광현 거르고 기쿠치를 한다고 삼진만 잘 잡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기쿠치가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은 4.41이긴 했는데 157이닝 동안 163개의 탈삼진, 그러니까 탈삼진 능력은 확실히 있었고, 맞습니다.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50km 중반대 공을 빵빵 뿌리는 선수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러에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엘 서먼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현 선수랑 이 기쿠치 선수랑 제일 큰 차이는 이 타구가 강하냐 뭐 약하냐 요 차이가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기쿠치 선수는 맞으면 장타, 맞으면 홈런, 이게 또 문제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기쿠치는 구위는 강력한데 세밀한 제구를 하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애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세이프 코필드에서는 그게 홈런이 그래도 그나마 덜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구장이 넓으니까. 만약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로 오게 된다면 뭐 매치의 홈구장인 시티필드도 중립구장, 좀 투수구장에 가까운 구장이긴 하지만 홈런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조엘 셔먼은 기쿠치가 3시즌 동안 실십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이게 뭐 쇼저 선수보다 한 경기 많으니까 경기에 등판 꾸준히 많이 했고 내구성 때문에 영입을 추천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슈어저, 디그롬, 뭐 카라스코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이 많았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상은 없었던 기쿠치를 영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슈어저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거는 최근 7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네. 지난 시즌 막판에 2경기에서 부진하고 또 이제 포스트 시즌 때 대담 이슈도 있었고 이게 저는 부상 이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하여튼 디그롬 같은 경우에도 건강했었는데 올 지난 팔꿈치. 시즌에는 팔꿈치 때문에 조기에 시즌 아웃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김광현보다는 확실히 삼진을 잘 잡는 투수가 기쿠치 맞습니다만 통산 5점대, 그러니까 지금 4.97이거든요. ERA가 5점이지 5점. 5점대에 가까운 선수와 2점대 이 후반 선수를 비교한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쌓아놓은 게 아니라 미래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클래식 스탯 차이가 이렇게 큰데 기쿠치랑 비교당한다는 게 좀 살짝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철가버려님 말씀처럼 기쿠치는 결국 스터프 보고 도박을 긁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선수의 유형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기쿠치는 잘 되면 로비레이. 로또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보험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근데 이미 이 매치에는 로또 같은 선수들이 이미 많은 상황인데 맞아요. 보험으로 지금 김광현처럼 좀 뜨끈한 국밥 같은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일단 김광현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3번이나 좀
좀 부상자 명단에 왔다 네네네. 갔다 했던 게 조금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쿠치 선수를 반등 후보로 꼽는 구단이나 매체들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역시 스터프 때문인 것 같고, 이 김광현 선수보다 예상 금액도 좀 비싸요. 2년 2,600만 달러 정도면 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옵트아웃한 보람이 있네. 그쵸. 왜냐면은 1년 1,300만 달러짜리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이제 포기를 하고 나온 거죠. 그랬을 땐 차라리 김광현 선수를 조금 싸게 2년으로 잡는 게, 아니 1,000만 달러나 낮게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약간 교계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매치 오지 마세요. 차라리 네. 오지 마. 이런 대우 받는 팀 가지 마시고 슈월터 감독이랑 또 엮여서 좋을 거 없어, 한국인이. 더 좋은 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기쿠치랑 김광현 선수 vs 하면 어느 선수가 현재 매치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매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상 이슈가 좀 우려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김광현 선수가 좀 더 안전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김광현 뭐 지난 올 시즌에 그렇죠. 부상 3번이 있었더라고. 기쿠치가 통산 70경기에 나서가지고 뭐 많은 경기를 뛰긴 했었지만 이 선수가 일본 시절부터 고질적인 어깨 통증도 있었고 팔꿈치도 아팠었고. 팔꿈치도 한번 아팠었고 했기 때문에 부상에서 더 건강하다?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또 이 보여지는 클래식 스탯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김광현 선수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 조엘 셔먼, 이 뉴욕 포스트의 요 보도와는 달리 김광현 선수 여전히 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계속 뭐 영입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A 이제 직장 폐쇄가 끝났을 때 새로운 팀을 찾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다 맞습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생각,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내일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